안녕하세요. 대리주부 교육 강사 이경주입니다. 요즘은 집안 전체를 화이트 톤으로 맞추면서 원목이나 대리석 가구 등 원하는 재질로 포인트를 주는 게 특징입니다. 이번 시간은 각 재질별 관리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리 전 점검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안 전체 서비스 동선과 먼지대, 묵은대를 나눠 분류합니다. 고객의 요청 사항에 따라 서비스 동선 및 업무 영역을 조율합니다. 그 후 재질별 관리 방법을 확인합니다. 벽면이나 바닥은 타일, 원목, 대리석 등으로 인테리어한 경우가 많으며 가구 중에는 스테인리스, 가죽, 원목이 많습니다. 각 재질별 사용하는 전용 도구나 세제 유무도 먼저 파악하는데 이전에 고객이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였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대리석이나 가죽 제품은 보기에 예쁜 만큼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서비스 전 이미 파손이 진행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도자기류 재질부터 알아봅시다. 지륵을 빚어 높은 온도에서 구워낸 제품으로서 오랫동안 사용 가능하고 편리하지만 깨지기 쉽다는 단점이 있죠. 도자기류 세척 시 철수세미나 녹색수세미를 사용하면 상처가 날 수 있으니 절대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부드러운 스폰지나 망사수세미를 사용합니다. 또한 거품이 많이 생겨 손에서 떨어뜨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세제의 양은 평소 사용량보다 3분의 1 줄여 사용합니다. 이때 식기도구에 기름기가 많은 경우에는 먹다 남은 식빵으로 기름기를 1차 제거하거나 쌀뜨물이나 식초로 1차 세척하여 기름기를 제거합니다. 오래 사용하지 않아 음식물이나 먼지가 찌들어 있다면 식초와 물을 한 소끔 끓여 10분 정도 담궈둡니다. 장식품 역시 선반에서 떨어져 깨질 위험이 있으니 면장갑을 낀 후 겉면 먼지때를 제거합니다. 묵은 먼지는 면장갑에 린스물을 조금 뿌린 후 닦아냅니다. 고가의 유리 또는 크리스탈 장식품 먼지 청소 요청 시 실수로 진행하다 파손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전 업무 협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가의 장식품은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품목이므로 배상 책임 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을 반드시 주의해 주세요. 폴리싱 타일은 물과 열에 강해 물걸레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줄눈 사이에 때가 끼어 긁어내며 제거해야 합니다. 이때 잘못하다 타일이 깨지거나 긁히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술자가 진행해야 함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유리, 거울류 관리 방법입니다.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무게가 무거운 물건을 올려둘 경우 깨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재질입니다. 거울 표면의 먼지때는 유리 전용 세제나 린스물로 관리해도 좋지만 소독용 알코올을 뿌려 닦아도 좋습니다. 잘 지워지지 않는 묵은 때는 마른 스폰지에 주방세제 소량을 묻혀 닦고 마지막에 린스물로 개워냅니다. 청소기 선에 걸려 전신 거울이 넘어져 깨지는 사고에 주의하며 진행해주세요.
유리 선반도 마찬가지로 린스물이나 소독용 알코올을 사용하여 먼지때를 제거하고, 묵은 때는 욕실 전용 세제나 주방 세제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스폰지로 닦습니다. 이때 매직블록이나 철 녹색 수세미와 같은 청소도구는 유리 선반이 긁힐 수 있으니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후 물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물자국이 남아 지저분해 보이고 지속될 경우 물때가 생길 수 있으니 항상 마른 헝겊으로 물기를 제거합니다. 또한 이미 이음새가 파손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힘주어 닦다 이음새가 벌어져 떨어지는 사고에 주의해 주세요. 원목 재질은 가구뿐 아니라 바닥재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원목 나무는 습도가 높은 공기에 노출되면 변형이나 변색의 위험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헝겊을 이용하여 겉면 먼지를 자주 닦아주고 린스물 소량을 사용하여 겉면을 닦아주면 표면의 정전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표면이 코팅된 원목이라도 나무 자체가 숨을 쉬기 때문에 젖은 헝겊으로 닦은 후 물기를 한 번 더 제거하도록 합니다. 직사광선에 민감하기 때문에 빛이 드는 부분엔 색이 바를 수 있어요. 원목 마루 바닥에는 카페트를 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스팀 열로 인해 코팅이 붕 뜨게 되므로 코팅된 바닥재에는 스팀 청소기를 사용하지 않고 진공 청소기 사용 시 바닥에 끌려 흠집이 나는 사고에 조심해야 합니다. 아크릴은 광택성이 우수하고 다른 재질보다 내구성이 뛰어나 욕실 내부 인테리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욕조는 기본적으로 욕실 전용 세제로 관리하는데 이때 생기는 분홍색 물때는 린스로 닦아냅니다. 수돗물의 칼슘 성분과 비누 찌꺼기가 만나 착색되어 생성되므로 주기적으로 닦아주지 않으면 착색되어 아무리 강한 세제나 청소 도구를 사용해도 때가 제거되지 않으니 청소 방법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락스와 같은 강한 세제를 사용하게 되면 녹아내릴 수 있으니 중성 세제를 사용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합니다. 가죽 제품은 내구성이 좋아 가방, 신발 등 의류뿐 아니라 가구의 재질로도 많이 쓰이죠. 수분 흡수가 잘 되는 천연 가죽은 물이 묻은 채로 방치한다면 색이 변하고 곰팡이가 피기도 합니다. 면 소재로 물기를 제거하고 일반적으로 마른 헝겊을 사용하여 닦습니다. 이때 가죽의 광택을 살리고 싶다면 반드시 전용 클리너를 사용하여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관리합니다. 바나나 껍질이나 린스물 등을 사용하면 가죽이 상할 수 있으니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조 가죽은 천연 가죽에 비해 저렴하고 통풍이 잘 안되며 수분 흡수가 어려워 물걸레질이 가능합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어려우니 반드시 고객에게 기존 관리 방법을 확인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돌의 느낌을 살려 최근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부상 중인 대리석은 바닥, 벽면, 테이블 등 집안 곳곳에 매력적인 포인트로 두기에 좋습니다. 천연 대리석은 흡수력이 굉장히 좋아 물과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대리석 전용 세제 외에 물이나 다른 세제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돌 속에 안 보이는 기공들 사이를 보호제로 막아줄 수 있는 작업을 한다면 변색 없이 오랫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돌 사이에 찌든 때는 거친 면의 도구를 사용해서 닫기보다는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왁스 코팅이나 연마 광택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임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인조 대리석은 돌가루와 시멘트, 아크릴을 섞어 만들기 때문에 물걸레질은 가능하지만 마찬가지로 열에 약합니다. 불에 달궈진 냄비 등 뜨거운 물건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 천연 대리석보다 파손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고객의 이전 관리 방법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재질은 스테인리스입니다. 유광 처리된 스테인리스 재질은 철, 녹색 수세미와 매직 스폰지 사용 시 광택이 벗겨질 수 있으므로 부드러운 헝겊이나 수세미를 사용합니다. 스테인리스 냄비 안쪽의 뿌연 얼룩은 물과 산소가 만나는 순간에 산화 피막이 형성되어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때는 식초를 뿌려 약 10분간 불려내면 물자국과 무지갯빛 얼룩의 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량의 베이킹 소다를 사용할 경우 광택이 사라지고 변색될 수 있으며 락스와 같은 염속의 표백제는 표면이 벗겨질 수 있으니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테인리스 전용 세제를 사용하게 되면 손쉽게 탄 흔적을 제거할 수 있지만 철수세미와 같은 거친 도구는 표면에 상처가 날 수 있으니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11월 심화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